다들 엔비디아 외칠 때 AI 랠리의 진짜 돈은 사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AI 반도체 전쟁의 숨은 승자,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아주 탈탈 털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두가 엔비디아에 열광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엔진을 실제로 뛰게 만드는 심장의 피는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총 6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AI와 메모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AI 혁명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눠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HBM과 그 다음 세대 메모리 기술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메모리 3사의 전쟁 구도,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인사이트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흔히들 AI 발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천재가 만든 뛰어난 알고리즘, 이런 소프트웨어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AI는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특히 메모리가 함께 발맞춰 진화해온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라 후커가 제시한 하드웨어 복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걸 뒷받침해줄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리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하드웨어랑 궁합이 딱 맞는 알고리즘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대성공을 거둔다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AI의 역사는 이 하드웨어 복권 당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즉 연산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가져오느냐, 즉 메모리가 시스템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AI가 이 메모리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역사를 세 가지 시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2010년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전 시대에는요, LX넷이라는 모델이 VRAM 용량, 그러니까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해서 쩔쩔맸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트랜스포머 시대가 열리면서 GPT-3 같은 괴물 모델이 등장하니까 이번엔 메모리 대역폭, 즉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너무 좁아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HBM이 꼭 필요해진 거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포스트 트랜스포머 시대는 전문가 혼합 모델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20년간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의 연산 성능은 2년마다 3배씩 그야말로 괴물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세서의 데이터를 먹여주는 메모리의 대역폭은 같은 기간에 고작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이 엄청난 속도의 불균형,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 엔진을 만들어 놓고 정작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는 아주 얇은 걸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엑셀을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AI 시스템은요, 똑똑한 프로세서가 느려 터진 메모리를 기다리느라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한 메모리 장벽을 시원하게 뚫어준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 번째 파트의 주인공 HBM입니다. 현재로서는 거대 언어 모델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HBM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걸까요? 기존 D램을 그냥 평범한 단층 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HBM은 그 D램 칩들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12층, 16층 이렇게 쭉 쌓아올린 초고층 빌딩입니다. 그리고 TSV라는 초미세 고속 엘리베이터로 데이터를 옮기고요. 1024차선짜리 초광대역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한 번에 쏴주는 거죠. 이러니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르면서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전기는 훨씬 덜 먹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HBM도 완벽한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HBM을 넘어서 미래 AI 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메모리 기술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GPT-4 같은 최신 AI 모델들은 전문가 혼합, 영어로는 모의라는 구조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거대한 뇌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수학 전문가, 언어 전문가, 코딩 전문가 이런 식으로 여러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둬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 몇 명만 딱 깨워서 일을 시키는 방식이죠. 효율적이죠?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일 안 하고 자고 있는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전문가들을 항상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대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메모리 용량이 말 그대로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째, HBM4는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대역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드는 거고요. 둘째, CXL이라는 기술은 여러 서버에 흩어져 있는 메모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공유 수영장처럼 만드는 겁니다. GPU가 필요할 때마다 이 수영장에서 메모리를 마음껏 퍼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HBM4가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거라면 CXL은 아예 도시 전체의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다섯 번째 파트. 이 거대한 변화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메모리 3사의 속내와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스코어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2025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62%라는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독주 체제라고 봐야죠. 이 표 한 장에 세 회사의 전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MR-무프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엔비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2026년 물량까지 이미 다 팔아치운 명실상부한 선점자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턴키 솔루션이라는 무기로 HBM4 시대의 역전을 노리는 거대한 추격자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은 HBM3를 과감히 건너뛰고 HBM3E로 바로 직행해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공급망에 합류한 아주 영리한 전략가 포지션입니다. 각자의 기회와 리스크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야말로 한편의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상황을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요, 곧 다가올 슈퍼사이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2025년에서 2026년.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요, 이 시기가 되면 정작 AI 칩에 들어가는 비싼 HBM이 아니라 우리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주 평범한 D램이 없어서 난리가 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HBM 쏠림 현상 때문이에요. 메모리 회사들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HBM을 만드느라 기존의 범용 D램을 만들던 생산 라인까지 다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범용 D램 생산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예전처럼 무작정 공장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라 이 공급 부족은 꽤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하나가 메모리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혁신의 속도는 알고리즘 엔지니어의 코드가 아닌 메모리 팹의 생산 라인 속도에 달려 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였던 메모리 회사들이 이제는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킹메이커로 완전히 격상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기술 혁신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은 바로 이 메모리 장벽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장벽을 가장 먼저 허물고 다음 시대를 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